한두 명의 재판관이 고의로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일까요? 헌재 권한대행의 신념이 바탕이 되어 전원일치와 깔끔한 마무리라는 명분에 집착해서 늦어지는 것일까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로 수많은 억측이 돌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은 분노로 바뀌면서 불 속에 던져진 폭탄처럼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때 최고의 신뢰도를 받았던 헌법재판소는 존재와 권한 자체에 심각한 의구심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국민들의 인내심을 그 누구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나자마자 지연 작전을 펼치던 국민의힘에서조차 이러다 정말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는 다급함을 보이면서 돌연 판결 촉구를 재촉하는 황당한 모습도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정부를 이끌듯이 헌법재판소 대행도 헌재 소장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재 권한대행이 무슨 생각으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받았던 만큼 실망을 안기면서 헌재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 소장이 공석입니다. 4월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재판관이 헌재 소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재판을 시작하고 변론 기일을 확정하고 재판관들에게 일자를 정해 심리를 마무리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헌재 소장은 판결일을 지정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전체를 끌고 가는 수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명의 재판관이 고의로 판결을 지연시킨다 생각합니다. 헌재 권한대행의 전원일치 판결과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는 신념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도 합니다. MBC 앵커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모두 보고 듣고 알았는데 재판관들만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총기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로 쳐들어가던 모습을 헌법재판관들만 보지 못한 겁니까?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을 군의 통제에 두겠다던 포고령을 헌법재판관들만 읽지 못한 겁니까? 온 국민이 다 아는 헌정질서의 참담한 훼손을 왜 헌법재판관들은 100일이 지나도 판단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헌재의 일정은 모두 비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지금처럼 분열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군대가 진영으로 갈리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시리아나 미얀마처럼 지지하는 곳이 다른 군대와 군대가 충돌하게 되고 실질적 무력 충돌,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고 죽이는 내전이, 끝을 알 수조차 없는 내전이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을 용서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이들은 탄핵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면 군대가 윤석열 충성파와 대한민국 충성파로 갈라져서 무기를 든 두 세력이 격돌하면 그게 바로 내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2011년 시리아가 왜 내전으로 갔느냐? 아사드에 충성하는 파와 반대파가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면서부터 13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때문에 내전 상태로 들어가면은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남침 초대장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김정은이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는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공격한, 그것도 대한민국을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한 윤석열을 용서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이들은 탄핵감입니다. 그런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단순히 탄핵감이 아닙니다. 헌법학자인 서울대 이범준 교수가 MBC에 출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대 법학연구소 이범준 헌법학 박사와 탄핵 심판에 대해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박사님. 헌재가 원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첫째는 전원일치를 시도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소수 의견을 쓸 것인지 소수 의견을 어느 수준에서 정리할 것인지의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절차상 문제인데요.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검찰 조서는 쓸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내용에서는 검찰 조서 대신에 그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 중심으로 결정문을 다시 구성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 일부 재판관이 재판을 고의로 좀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일치 시도라든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는 이미 해결될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만약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렇게 매일 평의가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한두 재판관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그러면 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에서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보면 선고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문영배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언제까지 의견을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결정을 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조금 더 지체되면 탄핵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은 위헌성이 아주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일 때만 심리가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 때 7명 밑으로 내려가도 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4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그때까지 선고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적어도 4월 4일쯤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지 그 이후로 넘어가면 더욱더 복잡한 상황이 된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헌법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갖가지 걱정과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경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한덕수와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을 보란듯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헌법수호를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단순히 탄핵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직권남용부터 공무집행방해까지 인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소요사태에 버금가는 혼란을 방치했다는 죄 또한 물어야 합니다. 정략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윤석열 내란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못하고 사회 혼란이 커진 데에는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의 준동도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혼란을 부추겼던 모든 사안들에 빠짐없이 등장했고 진영으로 갈라치려고 모든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공격했고 지지자들에게 헌법 질서를 따르지 말라고 선동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어떤 아픔이 따라오더라도 국민의힘을 저대로 그냥 놔둘 수 없을 것입니다.